이렇게 블레이드 라이거 완전 자세를 낮추고 돌진 준비! 그리고는 달려드는 블레이드 라이거 만들어봤습니다. 딱 애니메이션이라 그럼 이때쯤 해가지고 갑자기 화면이 다 그려지더니 To be continue 가 나와야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포즈들, 작중에 나오는 그런 액션들 여러가지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사이즈도 엄청 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좀 세요. 재밌습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타카라토미의 T-스파크 리얼라이즈 모델 블레이드 라이거 그리고 제노사우러. 드디어 T-스파크의 리얼라이즈 모델 조이드 프라모델 시리즈가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자가 이 둘 블레이드 라이거와 제노사우러인데요. 하나하나 리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이 둘을 같이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발매는 2025년 2월 22일 동시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블레이드 라이거 4,950엔, 국내 판매가 49,000원이고요. 제노사우러 6,600엔, 국내 판매가 66,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 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 뭐랄까 조립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런너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이드 프라모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강추입니다. 사이즈도 그렇게 막 크지 않아서 수집하는데도 되게 용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고로 오늘 리뷰 이 둘이 끝이 아닙니다. 끝부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어드밴스드 G 블레이드 라이거 레온 사양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T-스파크에서 조이드가 두 가지 라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리얼라이즈 모델은 100분의 1 스케일의 액션 프라모델이고 어드밴스드 G라고 하는 라인업은 사이즈도 더 커요. 72분의 1 스케일에 이쪽은 전동기구가 들어간 걸어 다니는 그 감성 있는 그 라인입니다.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구성들도 전부 다 나열을 해봤는데 이제 화면상 왼쪽이 블레이드 라이거 구성이고요. 오른쪽이 제노사우러의 구성입니다. 가만 보면 제노사우러가 이제 가격도 더 비쌌잖아요. 그도 그럴 게 이제 몸통에 분할되는 부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파츠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이 이해가 되는 정도? 자, 그럼 블레이드 라이거의 구성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택적으로 탑승시킬 수 있는 일반 병사 피규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일반 병사 특유의 헬멧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어디까지나 선택적으로 탑승시키는 것뿐 저는 지금 여기에 반과 피네를 태워놨어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과 히로인을 태워놓은 거죠. 그리고 선택 조립용 E-쉴드 제너레이터 파츠입니다. 선택 조립으로 해서 이렇게 핀이 5개짜리냐 아니면 제가 조립해놓은 4개짜리냐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얼라이즈 모델 시리즈의 큰 장점 중 하나인 이펙트 파츠입니다. 이거는 레이저 블레이드 이펙트 파츠. 말 그대로 이 블레이드 라이거의 메인 무장이죠. 레이저 블레이드에 장착시켜서 전시할 수 있는 이펙트입니다. 막 레이저 블레이드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칼날 자체를 틈새로 끼워서 전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뒷부분이 좀 뾰족해요. 그래서 다룰 때는 조심히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뭐 좌우 구분 없이 동일한 형태의 파츠고요. 생각보다 길이가 좀 길거든요. 파츠 하나당 13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기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블레이드 라이거의 구성이었고요. 제노사우러 구성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파일럿 피규어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병사를 남겨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일반 병사 특유의 그 복장 디테일이나 헬멧 디테일 같은 게 아주 잘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 조립할 때는 레이븐, 주인공의 라이벌 태워놨습니다. 그리고 선택 조립용 레이저건 파츠입니다. 정수리 부분의 파츠를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레이저건을 사용을 할지 이제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따가 외형 볼 때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전 입자포 교체 파츠입니다. 뒤쪽이 C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한 상태에서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 하전 입자포 자체 디테일도 꽤나 나쁘지 않은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왜 교체 가능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하전 입자포 이펙트 파츠!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준 하전 입자포의 에너지가 모이는
충전되어 가던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입니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이제 좌우로 갈라져 있는 거 파츠 2개 결합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가만 보면 이렇게 막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 마치 번개치고 있는 것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예, 동그란 구체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체용 파츠는 이걸 끼워서 장식하기 위한 파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전 입자포 발사할 때 이 포신도 이렇게 막 앞뒤로 길어지거든요. 그걸 표현하기 위한 파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립 시에는 이거보다 짧은 하전 입자포 포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노사우루 등에 있는 롱레인지 펄스 레이저 라이플 이펙트입니다. 이쪽도 레이저 라이플의 이펙트 아주 박력 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막 레이저가 뿜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조이드 외형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블레이드 라이거 보고 제노사우루 보고. 자, 그래서 블레이드 라이거 먼저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블레이드 라이거 특유의 컬러감이라던가 전체적인 밸런스, 프로포션 이렇게 굉장히 좋고요. 저는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디테일이 조금 생략되거나 뭐 이렇게 밋밋해지는 부분이 생기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디테일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그 조이드 특유의 그 기계적인 디테일, 그런 프레임 디테일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래서 머리부터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콕피트 봐야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짠! 주인공인 반과 히로인인 핀에 이렇게 탑승을 시켜놨습니다. 제대로 복좌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콕피트가 아주 보기가 좋네요. 콕피트의 형태부터 시트의 디테일, 나름 또 계기판스럽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과 핀의 헤어스타일도 꽤 괜찮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더라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이 캐노피는 클리어 오렌지 파츠로 아주 깔끔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도 메탈릭 골드 사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입을 벌려주면은 입 안쪽 디테일도 꽤 괜찮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머리 주변의 디테일들도 꽤나 좋아서 이게 진짜 사이즈가 작아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 큰 애들과 비교해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갈기 부분의 디테일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선택 조립용 파츠가 있었다던 그 E-쉴드 제너레이터인데요. 구성 때 봤던 거는 핀이 5개짜리죠. 이렇게 이 4핀이냐 5핀이냐 이제 원하는 대로 선택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에도 제대로 관절 캡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잘 보면은 목 안쪽에 동력선 디테일이나 이런 프레임 자체 디테일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등 라인으로 가면은 이쪽도 역시나 동력선의 디테일이라든가 등 쪽에 있었던 부스터도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외장을 열고 부스터가 위쪽으로 가동되는 형태, 이렇게 짠! 이런 형태도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부스터 자체적인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등 쪽에 프레임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저 블레이드라든가, 레이저 블레이드는 메탈릭 골드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블레이드의 디테일이나 아니면 이 자체 프레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배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2연장 쇼크 캐논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프레임 자체 디테일 같은 것들도 조금씩 볼 수 있고요. 이 뒤쪽으로도 패널 라인들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죠. 뒤쪽으로 오면은 요 꼬리 주변에 파란색 외장이라던가 그리고 꼬리 자체적인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는 이 하얀 색깔 라인이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꼬리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프레임 디테일도 구경할 수가 있고요. 앞다리 쪽 외장 살펴보면은 여기도 이제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분할된 부분들, 그리고 관절마다 들어가 있는 캡도 디테일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 다리 디테일, 스프링 디테일, 실린더 디테일, 그리고 동력선 디테일까지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상당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작아졌지만 오히려 그만큼 디테일들이 밀집됐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요 발톱의 디자인이나 디테일, 발바닥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발등의 외장 파츠, 흰색도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패널 라인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몸통 옆부분도 여기가 이제 프레임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죠. 개인적으로도 조립하면서 상당히 만족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프레임.
그리고 뒷다리 역시 요 다리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외장과 흰색 파츠 전부 다 분할이고요. 패널 라인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앞다리와 마찬가지로 관절마다 이제 관절 캡 들어가 있는 것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부터 보이는 이런 동력선의 디테일들이라던가 역시나 실린더나 스프링 디테일들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금색의 발 파츠는 앞뒤 동일한 걸 사용을 하고요. 이 발등 외장 부분이 뒷다리는 관절 캡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도 다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노사우루의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형 조이드라는 게 아무래도 좀 팬들한테 어필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조이드 애니메이션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라이벌 중 하나다 보니까 조이드 애니메이션 다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조이드 중 하나 말하라 그러면은 제노사우러를 말할 수도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좀 이미지가 강렬하죠.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상당히 기다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무장도 큼지막한 걸 달고 있는 데다가 색깔도 검은색에 보라색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색감도 장난 아니죠. 색 배치라든가 강렬하고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머리, 그 특유의 각진 느낌과 함께 이 눈 안쪽에 메탈릭 실버랑 레드 컬러, 이 눈 안쪽의 색상은 도색 파츠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겉에다가 클리어 파츠를 한 겹 더 씌워서 매끈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눈 주변 메탈릭 실버 도색되어 있는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빨간 색깔의 덕트들도 기본적으로 다 파츠 분할 싹 다 되어 있고요. 이빨 같은 경우도 분할되어 있어서 이렇게 입 안쪽에 디테일이라든가 입천장 쪽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 안에 아까 이야기했죠. 하전 입자포에 포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입속에 수납할 때 기본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고요. 구성에서 본 게 이거보다 훨씬 두껍고 기다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포신 등 입천장도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턱 아래쪽으로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머리 위쪽, 여기가 선택 조립 파츠입니다. 구성에서 본 이 레이저건 관련인데요. 이렇게 레이저건 파츠를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취향대로 조립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목에도 이렇게 보라 색깔의 프레임, 위에 검은 색깔 파츠, 그 위에 회색깔의 또 외장 부분 다 겹겹이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머리 뒤쪽으로도 동력선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들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쪽, 여기가 이제 콕피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콕피트 해치 오픈! 짜잔! 이렇게 안쪽에 파일럿인 레이븐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일반 병사와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죠. 애니메이션의 그 느낌, 헤어스타일 이런 걸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흉부 주변으로 좌우 덕트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부 쪽에는 동력선 디테일부터 기본 프레임의 디테일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팔 부분도 모든 파츠가 다 파츠 분할입니다. 빨간색의 덕트, 저 작은 부분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실린더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 팔 프레임 쪽도 색깔 아주 이쁘게 보라색 사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로, 이게 따갑습니다.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끝부분 조심조심 다뤄야 할 것 같고요. 팔꿈치 쪽에도 칼날이 하나 달려있죠. 이쪽 역시 끝부분은 상당히 샤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절 캡 부분도 다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는 거고요. 몸통도 보면은 이 옆부분에도 저 보라 색깔, 검은 색깔 다 외장과 프레임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등 쪽에 이 디테일들, 등 디테일도 상당히 보기가 좋죠. 골반 쪽 역시 보라 색깔의 프레임부터 해서 검은 색깔의 외장까지 깔끔하게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요. 디테일도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허벅지 같은 경우도 보라색, 회색, 검은색, 빨간색 뭐 다 분할이고요. 이런 무릎의 관절 디테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쪽 역시 이제 관절 캡도 다 분할되어 있고, 허벅지와 종아리에 있는 덕트 디테일이 사뭇 다른 것도 다 잘 표현되어 있고요. 다리 뒤쪽으로는 실린더 디테일이 뒤쪽에 슬쩍 보이고요. 아래쪽도 있지만 이 허벅지 쪽, 위쪽으로도 이렇게 실린더 디테일이 안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리 아래쪽으로도 오면은 종아리 쪽으로 갔을 때 이 버니어가 안쪽에 숨겨져 있는 요런 해치 오픈 기믹도 다 들어가 있고요. 버니어 내부 디테일도 꽤 멋지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발톱 역시 꽤 볼만합니다. 발톱 개별 가동도 해주고요. 발톱의 패널 라인도 깊게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발 자체도 전체적으로
파츠 분할과 디테일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발바닥에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저 라이플도 아주 멋들어지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총구부터 시작해서 디테일도 아주 좋지만은 이런 동력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나 관절 캡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외장이랑 분할되어 있는 이런 형태까지 상당히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히 큼직해서 보기 좋아요. 그리고 꼬리에 이런 작은 보라색 부분들도 이렇게 얇은 부분까지 전부 다 파츠 분할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꼬리 사이사이마다 관절 캡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하전 입자포 발사 시에 전개되는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내부에 보라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꼬리마다 전부 다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 끝부터 전부 해서 다 움직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프라 같네요. 이렇게 또 보니까. 자, 이렇게 각각의 외형도 살펴봤겠다. 그러면은 가동도 봐야겠죠. 자, 그럼 블레이드 라이거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 리얼라이즈 모델 시리즈가 일단 액션 프라 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블레이드 라이거도 그렇고 제노사우러도 그렇고 조금 놀라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일단은 목 가동을 일단 1차적으로 잠깐 보면은 이렇게 와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가동은 대체 무엇인가? 이런 느낌? 그래서 머리 자체는 프레임에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회전시키거나 이렇게 좌우로 꺾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거보다 저 안쪽에도 목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 쪽은 볼 조인트지만 이쪽은 또 축이어서 축을 통해서 목 프레임 자체가 좌우로 추가로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돌려지기도 합니다. 덕분에 진짜 옆을 보는 액션이라는 그런 느낌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갈기 같은 경우도 좌우 갈기가 충분히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거보다 안쪽 프레임이 축이 또 있습니다. 방금 고개 들었던 거 있죠? 여기 이 프레임 안쪽 가장 위쪽에 조인트가 달려 있고요. 여기도 좌우 회전도 있고 이게 상하로 들고 내리고도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그리고 넓은 가동을 보여줍니다. 아까보다 더 움직였죠. 모든 관절, 옆으로 돌리는 관절 다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옆을 보는 그런 느낌. 몸통 쪽을 먼저 쭉 볼까요? 계속. 네, 흉부에 해당하는 쪽이죠. 이쪽은 또 좋은 게 이렇게 상체를 들고 내리는 쪽에 거의 특화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자세히 보면은 두꺼운 축이 하나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상체가 완전히 들어지거나 또 숙이는 것도 어느 정도 또 됩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 관절이고요. 여기서 또 한 칸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골반에 해당하는 부분 보면은 이쪽은 좌우 꺾는 게 특화되어 있어요. 여기도 상당한 각도로 꺾어지거든요. 아주 크게 꺾어지고 여기는 회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회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다리, 발목은 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발목을 펴고 굽히고 그리고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굽히는 부분은 딱 이 부분까지가 한계입니다. 뭔가 앞쪽으로 확 하고 굽혀지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이제 무릎 관절은 이렇게 완전 일자로 펼 수도 있고 쭉 굽혀서 90도 이상 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네, 어깨 쪽은 안쪽에 프레임이 지금 하나 프레임 꽂혀 있죠. 이게 옆으로 들면은 이게 쭉 빠집니다. 쭉 빠지면서 완전히 또 팔을 들어 올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벌릴 때도 여기가 쫙 프레임이 가동을 해주면서 크게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드는 부분도 많이 움직이지만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것도 엄청나다. 근데 옆으로 벌리는 거는 또 다리 쪽에도 폴리캡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가동을 해서 다리 안쪽으로 꺾을 때는 이 폴리캡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모으는 것도 지금 가운데를 살짝 넘어갈 정도로 크게 모여집니다. 물론 뭐 다리 들고 내리는 거야 축관절이고 편안하게 들고 내릴 수가 있고요. 뒷다리도 기본 구조는 비슷해서 이 골반 쪽이 옆으로 들 때 관절 부분이 쭉 뽑혀 나오는 그런 관절이고요. 옆으로 들 때 역시 이 프레임 부분이 아주 크게 가동을 해주면서 옆으로 들려지고 안쪽으로 모을 때도 역시 폴리캡이 안쪽으로 쭉 모아주게끔 도와줍니다. 뒤에서 보면은 다리 모으는 것도 역시 중앙을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꺾이죠. 그리고 무릎도 역각으로 꺾이는 부분들 전부 다 관절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완전히 쫙 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최대한 펼친 상태고요. 그리고 완전히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발목 구조는 앞발과 동일합니다. 폴리캡을 통해서 발목을 굽히고 펴고 그리고 회전시키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무릎 꿇기가 당연히 될 테니까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만 들어봤습니다. 허리도 꺾어주고 다리도 모아주고 뭐 등등등 이렇게 포즈를 취해봤어요. 자, 다음은 제노사우로 가동 한번 살펴봅시다. 제노사우로도 가동을 위한 기믹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이 몸통부터 꼬리까지 라인을 쫙 한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 부분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고개를 크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들고 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 안쪽에도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이렇게 크게 움직여줄 수 있고 들고 내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 가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흉부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간이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스윙하고 돌리거나 그런 건 조금 불편한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지금 설명한 목, 위, 아래 그리고 흉부까지는 가동을 위한 기믹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연장 기믹입니다. 보셨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목 부분이 쭉 하고 슬라이드, 그리고 목 아래쪽 관절도 슬라이드, 지금 이렇게 슬쩍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슬라이드. 흉부도 안쪽에 보면 잘 보면 슬라이드 해가지고 프레임이 쫙 연장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머리 잡고 잡아당겨주면 목과 흉부와 목이 다 이렇게 세 군데가 목 위아래 흉부 다 연장돼서 쫙 길어지거든요. 덕분에 고개를 돌리는 것도 훨씬 많이 돌아가고요. 드는 것도 훨씬 크게 완전 목과 일자가 넘어가도록 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목 아래쪽도 훨씬 더 자유롭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특히나 흉부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힘들었던 스윙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됩니다. 스윙 되게 좀 벅찼고 회전하는 것도 아까보다 훨씬 많이 아예 외장을 비껴가면서 크게 회전시켜 줄 수 있고, 드는 거 숙이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꼬리 쪽으로 내려가면은 꼬리의 가장 안쪽, 이쪽은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안쪽을 잘 잡고 밑으로 내리면 관절이 슬라이드 하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슬라이드하는 프레임이 안쪽에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고 내릴 때 특별히 흐트러지는 거 없이 딱 슬라이드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해서 들고 내리고 할 수 있고, 그 뒤쪽부터도 보면은 관절이 앞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도 관절, 뒤쪽에도 관절해서 꼬리를 들고 내리는데도 마디마디마다 이중 관절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꼬리 말듯이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하죠.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고요. 아주 크게 움직이고요. 옆으로 꺾는 부분도 여기 관절 캡이 있죠. 이 관절 캡 따라서 축이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옆으로 꺾는 부분도 요 안쪽까지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꼬리 볼 수 있습니다. 어우, 아주 유연하죠. 그리고 팔 부분, 이쪽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팔 들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씩 돌려주고 다 가능한데, 여기도 어깨를 살포시 잡고 살짝 빼주면 폴리캡이 슬라이드 하면서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고요. 팔 회전은 없으나 팔꿈치 관절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굽히고 펴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손목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고 펴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발톱도 3개의 발톱이 다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움직이고요. 마디마디 움직이고요. 완전히 이렇게 모아주는 것도 가능하죠. 다음은 다리 쪽인데, 일단 고관절을 좀 보면은 완전히 끼워 넣었을 때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들고 내리는 것만 좀 하네 같은데, 애초에 쫙 빼보면 보이나요? 고관절 축 자체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밀어넣을 게 아니라 가동할 때는 이렇게 살짝 빼주면 좋습니다. 관절 강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들고 내리는 부분도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고관절, 다리 쪽에도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안쪽으로 모으고 하는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고관절의 안쪽으로 해서 폴리캡이 또 앞뒤로 가동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리고 모으고 고관절 안쪽에서 또 이렇게 좌우로 벌려주고 안쪽으로 모아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죠. 무릎 관절도 물론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역각 관절 부분도 이렇게 펴고 완전히 뒤로 굽혀진다던가 하는 그런 가동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 정강이 외장이랑은 또 별개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완전히 굽혀주고 여러 가지로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도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불편한 거 없이 발목을 회전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안쪽에 축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발목을 크게 완전히 접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대신에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이 발꿈치 외장이나 버니어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발꿈치 지지대가 또 하전 입자포 때문이라도 이렇게 또 뒤로 지지대가 뒤로 펼쳐지기도 하니까 발목 돌리거나 할 때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등에 있었던 레이저 라이플 같은 경우도 일단 축관절로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편하게 들고 내리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쪽은 발톱 같은 경우도 굽히고 펴고 하는 게 가능한 데다가 개별 가동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노사우러는 자세를 완전히 낮춘 상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무릎을 가능한 굽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낮춘 상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상체도 완전히 숙여 봤습니다. 그래서 유유히 걸어오는 블레이드 라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도 좀 모아봤고요. 이렇게 쭉쭉 뻗으면서 걸어오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런 블레이드 라이거를 보면서 이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제노사우러고요. 그대로 서로 대치하는 상황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선제 공격! 펄스 레이저 라이플! 짜잔! 이펙트는 그냥 라이플 총구 앞에다가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쿵쿵 하면서 발사를 하면 이렇게 옆으로 회피하는 블레이드 라이거! 이게 스탠드가 끼워지거든요. 바닥에 마침 또 3mm 구멍이 있어서 이제 편한 대로 공중 액션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달려들면서 스트라이크 클로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스탠드로 올릴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취해봐야 하는 포즈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그리고는 레이저 블레이드를 앞으로 하고 펄스 레이저건 사격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또 취해봤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개할 수 있죠. 그 모습을 약간 가소롭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제노사우러,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구도를. 그리고 제노사우러의 공격을 이번에는 이 실드를 펼치고 막아내는 블레이드 라이거 같은 형태로 또 포즈를 만들어봤습니다. 공격이 통하지 않자 우리 레이븐 하전 입자포를 준비합니다. 몸을 수평으로 숙이고 고개를 앞으로 들어주되 이때는 목 연장 기믹 이용을 해서 펴주면 편하게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도 촥촥촥 하면서 일자로 펴지고 그 상태에서 발꿈치 지지대가 촥 이렇게 땅으로 딱 내리꽂고 꼬리부터 가볼까요? 이제 방열판들이 위아래로 전부 다 꼬리 마디마디마다 전부 전개. 뒤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안쪽에 모든 방열판 쫙 펼쳐지고요. 목에 있는 외장도 전부 다 펼쳐줍시다. 그리고 이때 이 위에 있는 외장으로 이 뒤통수 외장을 살짝 걸치면 목 안 쳐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입을 살포시 열고 하전 입자포 전개! 이때는 파츠 교체를 해줘야죠. 기다란 걸 가지고 와서 껴줍니다. 착. 하전 입자포 발사 자세 완성!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일직선, 이거 수평 아주 좋아요. 느낌 좋고요. 포즈 잘 나오고요. 깔끔하고요. 반대쪽 좋고요. 이제 하전 입자포 이펙트를 가지고 와서 입에다가 총구에다가 잘 잡고 껴줍니다. 그리고는 점점 에너지가 모여드는데 윙 하면서 모여드는데 그때 우리의 반, 우리의 주인공 가만히 있지 않죠. 레이저 블레이드 전개해줍니다. 짠. 이쪽도 이쪽에 필살기 써야죠. 이펙트 껴보도록 합시다. 이펙트는 이 두꺼운 쪽부터 끼우면 좀 쉽게 들어갑니다. 아예 끝까지 밀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잡고 끝까지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클리어 파츠 내부에 요 블레이드 모양대로 파여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블레이드 라이거 완전 자세를 낮추고 돌진 준비! 그리고는 달려드는 블레이드 라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딱 애니메이션이라 그러면 이때쯤 해가지고 갑자기 화면이 다 흐려지더니 To be continue 가 나와야겠죠? 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즈들, 작중에 나오는 그런 액션들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사이즈도 엄청 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좀 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엔 같은 티스파크의 AZ 어드밴스드 G 라인업으로 나온 한정판입니다. 블레이드 라이거 레온트로스 사양 조이드 슬래시 제로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을 한 붉은 색깔의 블레이드 라이거입니다. 이 파일럿도 레온트로스라는 파일럿도 거기서 등장을 해요. 거의 막바지에 등장을 해서 주인공과 멋진 결투를 보여주는 그런 블레이드 라이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드밴스드 G 뭔가 박스가 크죠?
일본에서는 타카라토미몰 한정으로 판매가 됐고요. 2월 하순에 발매가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11,000엔, 국내 판매가도 11만 원입니다. 국내에서는 티스파크 코리아 BH 샵에 들어가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이야기했듯이 72분의 1 스케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쪽은 전동 기믹이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짠! 완성해서 돌아왔습니다. 블레이드 라이거 레온트로스 사양. 이쪽은 확실히 좀 사이즈가 커 보이죠? 그렇습니다. 스탠드도 들어가 있고요. 스탠드에는 레온트로스 스페셜 블레이드 라이거라고 이렇게 스티커도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성을 보면은 본체와 마킹실 그리고 선택조립용 파츠가 있습니다. 이 마킹실 같은 경우도 팀 플리겔이랑 팀 블리츠 마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오션 마킹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 붙였고요. 그리고 등 쪽에 부스터 커버 쪽에 레온 스페셜 마킹을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쉴드 제너레이터 파츠인데요. 이걸로 조립하면 이제 공화국 사양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는 그냥 레온 그걸로 껴놨어요. 사이즈 한번 궁금하잖아요. 또 한번 봐야겠죠. 스탠드는 그냥 이렇게 살짝 빼면 빠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우고 자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고요. 그리고 앞서 리뷰한 100분의 1 스케일의 블레이드 라이거를 놓으면은 요런 차이, 사이즈 차이가 꽤 납니다. 정면을 보면 이런 느낌,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죠. 아무래도. 그래서 한번 가볍게 살펴봅시다. 먼저 머리의 콕피트, 기본적으로 레온트로스가 탑승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레온트로스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사이즈가 커진 만큼 계기판 형태도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걸로 디테일도 어느 정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갈기 가동하는 것도 당연히 가동을 하는 거고, 실드 가동하는 것도 당연히 가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스터, 로켓 부스터도 당연히 전기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도 가동을 해서 슬라이드도 가능하고요. 전개가 가능하죠. 이쪽 역시 이 금색으로 도색된 블레이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금색으로 도색된 건 이빨도 있습니다. 이빨도 금색으로 도색된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이 안쪽의 프레임 디테일도 상당히 멋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기계적인 디테일부터 해서 척추 디테일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히 좋죠. 거기에 꼬리까지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요. 꼬리 쪽은 이 흰색이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 아래쪽으로 캐논의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 다리 쪽도 보면 붉은색과 흰색 파츠 사출색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예, 다리에 이제 스프링 디테일은 메탈릭 레드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 쪽도 다 좀 기계적인 디테일들이나 이런 게 좀 눈에 띄죠. 상당히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발도 보면은 조형도 조형인데 이게 좌우가 또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요. 발톱의 좌우가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동 기믹이 들어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예전 왕구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저도 그게 떠올랐었으니까. 근데 이쪽은 걸어갈 때 막 LED도 들어오고 막 머리랑 이런 조이드 코어 같은 데 불이 들어와요. 또 달라졌어요. 아, 그리고 관절 캡 부분, 관절 캡이 좀 재밌습니다. 이 베이스 밑에다 껴놨는데 이게 관절 캡용 렌치입니다. 관절 캡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 렌치가 이게 소형용이고 이게 중형용, 이게 중형이죠. 이렇게 이 렌치를 이용을 해서 돌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끼워주고 돌릴 때 이 렌치로 쫙 돌려서 락을 거는 거죠. 이 모든 관절을 다 이렇게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하는데 꽤나 재미있었다. 자, 그러면은 뭐 얘는 제가 의미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아까 이 발가락 벌리는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뭐 블레이드 펼치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걸어봐야죠. 스위치는 엉덩이 쪽에 있습니다. 스위치 좌우로 움직이는 스위치고요. 배터리 박스는 아래쪽에 있어요. 이 뒤쪽에 나사로 풀고 AA 건전지 2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걸어볼까요? 스위치 온! 좋다. 보셨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냥 막 갑자기 감동이 막 살아난다 막. 일단 개인적으로 좋은 점, 이 발목이 걸어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쫙 쳐졌다가 이렇게 요런 움직임의 발목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발가락 좌우는 또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발목이 들리면 이렇게 발가락도 살짝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아요. 좋은 건 한 번 더 봐야죠. 당연히 한 번 더 스위치 온!
아, 좋다. 좋다. 하하하하. 감동이야.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전시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관절이나 이런 데 좀 부하도가 갈 거고 걱정되잖아요. 그걸 위한 스탠드입니다. 바닥 쪽에 이렇게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살짝 힘주면 딸깍 하면서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도 이제 전시도 할 수 있고 이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나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만 보면은 약간 막 흔들리니까 잘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죠. 몸통도 살짝 프레임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죠? 이런 걸 보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안쪽 프레임 위주로 외장도 벌려버리고 봅시다. 안쪽에 또 벌리면 이런 프레임 이게 도색된 거 보이거든요. 좋아요. 가동! 오, 골반 쪽이나 이런데 외장들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죠? 살짝 들썩들썩 하는 게 이게 또 되게 리얼함을 주네요. 오. 아, 거기다가 LED. 먼저 콕피트부터 봐야겠죠? 스위치 온! 오! 쫙 하고 눈에 눈스럽게도 불이 들어온다. 이런 거 좋다.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배 쪽으로 가면 이 흉부 안쪽 조이드 코어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빨간색으로. 좋다. 이렇게 조이드 코어는 불빛으로써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스파크의 리얼라이즈 모델 블레이드라이거 앤드 제노사우로와 어드밴스드 G 블레이드라이거 레온트로스 사양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조이드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또 설레기도 했고요. 100분의 1 스케일의 프라모델 완전 액션이 완전 가능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색분할도 좋았고 특히나 이펙트 들어간 게 너무 좋았어. 그동안 이펙트 있는 조이드가 없었다 보니까 더더욱 뭐랄까 특히나 하전 입자포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좋았다. 거기다가 이게 어드밴스드 G 움직이는 조이드, 야 흥분된다. 아주 즐겁게 또 가지고 놀았네요. 특히나 리얼라이즈 모델 같은 경우는 조립 간편, 파츠 수도 엄청 많은 것도 아니라서 상상 이상으로 쉽게 빠르게 만들었고요. 파츠 분할도 상당히 좋아서 조립하면서도 여기 괜찮다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조립을 했습니다. 액션도 막 관절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액션이 너무 잘 나와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았어요. 어드밴스드 G 같은 경우는 예전 감성을 살리면서도 전보다 업그레이드된 기믹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바시!